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비극적 죽음에 사회적 관심이 컸었는데요. 올해부터 현장 실습이 파견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기업과 학교 등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소라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종전 취업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뀌었으나 일성고등학교는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학습형 현장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자 일성고등학교나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이 노동 착취나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올해부터 학습형 현장 실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 일선 직업계 고등학교는 중소기업들은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학생들의 교육까지 감당하는 학습형 현장 실습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A고등학교 B취업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에 성과를 내기 바쁜데 교육시킬 인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학생들 또한 학습형 현장 실습이 시행되면 조기 취업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란 반응입니다. 또 기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학습형 현장 실습에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가 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를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조직이나 인력, 사무, 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경찰청 산하의 지방경찰청을 전국 시도로 넘기고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지방 의원들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함께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 병 지역 시도 의원 10명은 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오는 9일부터 3차례에 걸쳐 종합경기장 개발과 교통 문제 등 지역정책 공약 개발 토론회를 열고 지역 내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하는가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심오한 토론을 해서 그걸 다시 시민들한테 공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약속을 하겠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집행부가 내놓은 정책을 그냥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또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뜬금없는 책임 정치 선언과 지방의회 역할 강화 요구가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디지털사업진흥원,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6일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지역 콘텐츠 상품의 유통판로 개척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DIP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 창작자들의 우수 콘텐츠 상품을 공동 발굴하고 백화점과 연계해 판매하는 콘텐츠 스타트업 상품 판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현대백화점 대구점 유플렉스 광장에서는 대구 메이커스 마켓 콘텐츠 팝업 스토어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이반면 일대를 개발합니다. 대응곤역 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시민의 농촌 유입도 촉진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도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응권역 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올해 말이면 마무리됩니다. 정읍시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권역 단위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2만명 일대를 개발합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이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지구는 이반면, 접지리, 마성리 등 2개의 법정리와 6개의 행정리, 6개 자연마을 등이 해당됩니다. 정읍시 2반면 대응권역 사업은 접지리와 마성리, 이계리에 걸쳐 6개 마을이 속해 있는 권역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직무를 소재로 한 직물 체험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곳을 기초생활 기반, 지역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행합니다. 기초생활 기반은 대응 어울림센터와 다목적 쉼터를 조성하고 마을회관을 정비해 권역 단위 마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권역 자원인 직물을 활용한 대응 직물 체험장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 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또 가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정보화 구축 등을 실시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지난 2016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해 지난해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3월부터 대응 어울림센터와 소득체험장 신축 등을 본격 착수합니다. K랜 홍재입니다. 2018 평창 문화올림픽이 지난 3일 강릉 원주대학교에서의 개막축제를 시작으로 4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축제 분위기를 북돋고 강원도의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문화올림픽에서는 공연과 전시, 퍼포먼스 등 문화예술 전반의 모든 장르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특히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담은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뜻깊은 감동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혹시 실버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이 자주 오가는 시설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찌된 상황인지 실버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전주 시내노인복지관 앞 실버존입니다. 실버존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어르신들의 왕래가 많은 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속 30km 이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로 노인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빼곡하게 줄 서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이 고령자이며 이 중 60%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노인 보호구역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홍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안전권이나 통행권 이런 것들을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좀 그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시내 통행 취약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에 나섭니다. 현재 토지정보상에 자동차 통행 불가능으로만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서 불가능한 이유를 분석하고 통행 취약 지역 위치 정보가 표시된 지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우선 강북구와 양천구 등 4개 자치구를 시범구로 선정해 도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2018 대구 도시재생 아이디어 사진 공모를 개최하고 4월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는데요. 이번 아이디어 공모의 주제는 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아이디어로 북성로 일원과 교동시장, 번개시장 일원 등에 대한 창의적 재생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됩니다. 작년 2월 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률로 의무화됐으나 현재까지도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전북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남원, 순창, 관내 설치율은 40.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총 177건의 화재 가운데 주택 화재는 88건으로 주택 화재 중 54건이 단독주택 화재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 소방서는 오늘 14일까지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친화적 지방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민경영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기업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 참여해서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사례 확산 및 다양한 평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주민, 지방공기업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참여는 전문가 중심의 경영평가를 보완해서 지방공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실시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가, 성장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개월간 679개의 핵심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45개사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이후 매출 증가, 사업 확장 등의 성과에 따라 총 8,655명을 추가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